2020학년도 연세대 편입학 전형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연세대 편입학은요, 12월 3일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5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5일 정각 5시 정각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5일 마지막 5시 이후가 넘어가면 접수가 안 되는 거죠. 딱 정각 5시에 종료, 마감, 창이 닫힌다라고 하니까 사실 원서 접수를 하는 학생들은 좀 그 기간 안에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접수가 종료가 되면은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만약에 내가 편입학으로 이런저런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시험일이 겹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체크해서 선택을 잘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전적대학의 정보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최근에 졸업했거나 다녔었던 그런 학교부터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필기시험이 12월 21일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1일에 이제 지정 장소는 그 이전 12월 18일 수요일 날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서울 캠퍼스 내에 지정된 고사장에서 필기시험이 치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음대 실기시험은 1월 3일 금요일에 실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단계 필기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이후에는요, 2단계의 평가 대상자 발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한 2단계 면접시험 대상자가 발표가 되는데 1월 7일 화요일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된다고 하니까 체크를 하셔서 2단계 평가 대상자가 내가 됐다라고 하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다른 서류들 다 이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을 가지고 등기나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서, 내가 인터넷 접수를 했었던 원서를 출력하고 또 이외에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증빙 서류들을 다 갖춰서 택배나 등기를 이용해서 서울 캠퍼스 입학처로 보내야 합니다. 등기 우편일 경우에는 1월 9일 소인까지 유효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면접 시험은 1월 18일 토요일에, 합격자 발표는 1월 23일 목요일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정으로 올해 편입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연세대학교는 2020학년도 편입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가 어디일까요? 일단 연세대 편입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할 예정인 이제 학과는 경영대학의 경영학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영대학의 경영학과가 일반 편입학 11명 내외, 또 학사 편입학 10명 내외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해요. 간호대학의 간호학과는 일반 편입학 5명, 학사 편입학 21명 이내로 모집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또 일반 편입학으로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단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과대학의 도고동문학과, 또 불어불문학과, 노원오문학과, 철학과, 상경대학의 응용통계학과, 사회과학대학의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과학대학의 아동가족학과, 생활디자인학과, 교육과학대학 전학과와 의과대학, 이런 모집 단위는 일반 편입학을 올해는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니 여러분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하지 않는 단위도 있습니다. 학사 편입학 모집을 하지 않는 단위는 공과대학의 글로벌 융합공학부, 또 약학대학 약학과 등인데요. 이 부분은 학사 편입학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연세대도 역시나 편입학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사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이나 이런 상황들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학별 최대 모집 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최대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전형에 이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서 접수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지원 자격 확인을 한 후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재외국민 편입학이라든지 또 외국인 편입학 전형을 포함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하나만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일반 편입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취득 학점의 기준은 연세대는 모집 단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취득 학점의 기준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상경대학이라든지 경영대학의 소속학과, 또 사회과학대학, 또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간호대학의 소속학과들은 63학점 이상을 필수 이수 학점으로 기준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이과대학의 소속학과라든지 문과대학, 또 생명시스템, 또 신과대학, 신학과가 있는 신과대학 등등은 68학점 이상 이수한 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76학점, 의과대학은 82학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마다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경우에는요. 세부 전공에 따라서도 이런 취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인문사회나 융합인문사회 계열은 63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지원할 수 있지만 언더우드 학부의 생명과학공학이라든지 융합과학공학 계열은 68학점 이상 취득 학점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세대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 모집 단위별 추가 지원 자격으로 어학 성적이 있습니다. 어학 성적은 이제 토플 IBT나 토익, 탭스를 활용하는데요. 고려대는 토익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연세대는 토익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 IBT와 토익, 탭스 등등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 기간은 이제 12월 5일까지 이제 성적 취득한 성적으로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기관 토플 및 기관 토익 또는 토플 브릿지라든지 이런 뉴탭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점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뉴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탭스 점수로 환산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토익 브릿지 같은 경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의 어떤 지원 자격은 역시나 아까 단과대별로 그 취득학점 기준이 달랐던 것처럼 영어의 지원 자격 기준도 학과별로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문과대학에서는 영어 영문학이나 독어 동문학, 또 노원 오문학, 문헌 정보학, 심리학 등이 이런 영어 성적을 추가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심리학은 이런 영어 기준 자격의 수준이 타 학과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요. 지금 IBT 토플 91점, 그리고 토익 800점, 탭스 637점 이상이 필요한 기준 자격이 됩니다. 상경대학의 경제학과라든지 응용통계, 또 경영대학의 경영학, 공과대학의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생명시스템대학의 생화학, 사회과학대학, 언더우드 국제대학, 치과대학, 글로벌인재대학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과대학의 의학과는 토플 IBT가 91점 이상, 토익 900점 이상, 탭스는 766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교수나 또는 학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타 단과 모집 단위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원어문학과는 영어 외에 토르플 1급을 지원 자격으로 요하는데요. 제2외국어 성적 증명도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노원어문학과에는 그렇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음악대학은 전적대 전공과 일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타 단과 또는 타 모집 단위와는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과 외에는 사실은 필수적인 영어 지원 자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성적 증명을 제출할 때 연세대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부분 중에는요. 편입 제출 서류, 만약에 편입 제출 서류를 마감해야 되는데 전적대학의 최종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전 학기까지 성적 증명서를 먼저 일단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종 대학에서 성적 증명서가 나오는 대로 입학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 대학의 성적 증명이 안 나왔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미뤄두지 마시고 일단은 그 기한 내에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직전 학기 것까지 해서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직전 성적이 나오는 대로 입학처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종 성적 증명서는 시기가 다소 이렇게 늦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급이 전적대학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다거나 이러면 사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제 이수를 통해서 선수 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후에 거기서 발급받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대학 출신자가 편입학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국제대학이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해외 대학 출신자는 아포스티우, 즉 이 영사 확인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성적 증명서나 학력 증명서 이런 인증을 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편입학의 지원 경쟁률을 또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1일차에 이제 2번, 그러니까 1시, 5시 이렇게. 그러니까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매 1시 또는 오후 5시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편입학에서 눈치 작전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래서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최종 현황까지 이제 보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지원선, 학과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원서 접수라든지 또 기준, 자격, 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 편입학 같은 경우에도 1단계 필기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1단계 필기나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보고 학생을 선발한 이후에 2단계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요. 2단계는 서류와 면접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서류를 받아서 면접을 치르는 방식,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성적, 1단계 성적 순으로 이제 2단계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면접 같은 경우,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성적의 3배수를 먼저 뽑고 거기서 이제 면접이나 서류 평가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서류 평가와 면접이 50대 50의 비중이에요. 따라서 면접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1단계 시험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 문과, 자연,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이 진행이 되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공
교과에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편입학의 1단계 시험이 문과대학은 인문논술, 근데 이 문과대학에서도 문헌정보학과는 사회논술을 실시한다라고 하니까 문헌정보학과 쪽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사회논술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논술보다는 경제수학하고 통계학 시험을 50대 50 비율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또 경영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의 의류환경학과, 실내건축학, 아동가족학, 생활디자인학, 교육과학대학, 간호대학, 글로벌인재대학 등은 사회논술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별로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영어 논술을 실시한다라고 하고요. 이공계 대학학과는 전공별 과목을 시험 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 인문 논술은요, 지금 인문학 전공 영역의 제시문에 근거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문항이 출제되고 이것을 논술형으로 답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 방식이죠. 사회 논술은 사회과학 전공의 제시문이 출제되는데요. 역시나 한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이런 제시문에 근거해서 논술형으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만 사회 논술에서는 그러니까 수리, 통계 자료라든지 또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논술에 이런 통계 그래프 분석의 문제, 그러니까 제시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제시문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런 영어 제시문을 독해해서 한두 문항에 대해서 영어로 논술하는, 그러니까 영어 에세이, 논술의 형태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연세대학교 편입학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서류, 즉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기본 서류 외에 연세대는 자기소개서와 또 학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A4 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자필 혹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는 건데요. 즉 A4 용지 2매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글자의 분량이 5개 항목으로 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장 과정 및 교육 배경, 또 특별 활동, 과외 활동, 신학과 같은 경우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 써라 이런 항목이고요. 또 인생관, 장래 포부, 기타 특기사항 등의 5개의 항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외에 학업계획서도 이제 받고 있는데요.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또 관심 학문 분야, 전적 대학의 전공과의 학문적 관련성 및 연계 발전 방안, 또 학습 목표 및 계획, 또 기타 특기사항 등을 5개 항목으로 역시나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런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영문으로 작성 제출이 돼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외에 기타 자료는요. 수상실적, 즉 대학 입학 후, 이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것도 되나? 안 되죠. 대학 입학 후에 받았었던 어떤 수상 경력, 어학 능력의 입증 서류, 또 자격증 등을 원본 제출하거나, 또 원본 제출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원본 대조필, 즉 입학처로 가져가서 원본 대조해서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요. 올해의 2020학년도 편입학 요강은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내년, 즉 2021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학 1, 2학년 중에 연세대 편입학을 생각해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2021학년도 편입학의 변경 사항도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학년도 편입학 전형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치과대학,
일반 학사 북한 이탈 주민 군위탁 편입학이 실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2021학년도에는 치과대학 편입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의 추가 지원 자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예고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에서의 변경인데요. 현재는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가 토플 IBT 79점, 토익 700점 이상, 탭스 55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1학년도에는요. 토플 IBT 91점, 토익 800점, 탭스 637점 이상으로 기준 자격 조건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계공학으로 편입학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학생들은 지금 내년 입시, 내년 편입학까지 영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시 양명이었습니다.